일리노이주의 한 정비사가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거꾸로 뒤집힌 포드 레인저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영감에 사로잡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진 차만 봤겠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차를 봤죠. 그리고 나서 포드 레인저와 포드 F150 두 대의 소형 트럭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이상한 새 차를 만드는데 6개월을 보냈어요. 이 차 두 대는 합쳐져서 한 대만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어요.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심지어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승인되었어요. 맨 위에 있는 4개의 바퀴가 도로 위의 바퀴와 나란히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상황에서 그는 운전하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켰죠. 네, 완벽하게 주차해놔도 꽤 이상해 보였어요.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많은 도매 회사들이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버즈아이라고 불리는 한 회사는 그걸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완두콩 모양의 차를 만들었죠. 오프로드 고카트의 차대 위에 만들어졌고 폭스바겐 비틀의 부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작은 혼다 엔진이 장착된 이 작은 부릉부릉거리는 초록색 완두콩은 시속 1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유일한 목적이 광고여서 도로 어디에서도 볼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고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었죠.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차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해요. 1964년 미니모크라고 불리는 작고 가벼운 지프가 미국에서 디자인됐어요. 영국의 지형에 잘 맞을 거라는 믿음으로 영국에 그걸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낮은 지상고 때문에 거절당했고 열려있는 사이드 도어가 영국 날씨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후에 따뜻한 기후의 포르투갈과 호주에 제공되었어요. 이 차는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사륜구동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다른 용도가 없어서 인기를 잃었죠. 그럼에도 전기 엔진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있어요.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간격이 더 높아졌고 좌석이 더 편안해졌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차 가격은 약 2,800만 원이에요. 20세기 초에 차들이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일부는 증기로 작동되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전기자동차도 있었지만 도시 밖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1920년대 초 레얏 헬리카가 발명되었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라고도 불렸죠. 이 차는 운전자가 앞쪽에 앉고 승객 한 명은 뒤에 앉아요. 레얏 헬리카의 공기역학적 본체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를 앞으로 밀 수 있게 앞쪽에 큰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고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는 정상적으로 추가된 자동차 부품의 모든 무게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의 강철은 다른 용도로 엄청나게 중요했고 가벼운 프레임이 그의 해결책이었죠. 무게가 약 250kg인 이 차량은 시속 171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엄청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었어요. 차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헤드기어를 써야 했어요. 도로 여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30대가 팔렸어요. 1940년대 연료의 부족으로 발명가들은 대체 운송 형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전기차는 지난 30년 동안 도면에 남겨졌다가 다시 고려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로에프 일렉트리크가 1938년에 디자인되었다가 19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바퀴 달걀 모양의 차량으로 승객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바퀴 달린 달걀은 배터리팩으로 구동되었어요. 완전 충전 한 번이면 이 작은 달걀이 101km까지 이동하는 데 충분했었죠. 최고 시속 70km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차는 아주 가볍기도 해서 겨우 350kg이었어요. 제게 그런 차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주차장이나 비집고 들어가게요. 보너스로 이 차는 시야가 270도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기를 끌지 못했고 단 하나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공학은 자동차와 함께 항상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암피카라는 한 모델은 이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어요. 물속에서 운전할 수 있고 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도로에서는 수수한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바퀴는 정상보다 약간 낮았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앞바퀴가 방향타로 작동되었어요. 최대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죠. 디자이너들은 그게 최고의 배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로에서 운전하는 최고의 배, 그리고 물 위에서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광고했죠. 사실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부두에 대고 있어도 누수가 없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 차는 인기를 얻었고 1960년대에 거의 4,000대가 팔렸어요.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 몇몇 더 많은 모델의 보트카에 영감을 주었죠. 리무진을 빌려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리무진이 비행기와 합쳐지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727 비행기에 대한 사랑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우선 그는 비행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체에서 날개와 꼬리를 제거하고 비행기의 몸을 메르세데스 벤츠 버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장한 일반 버스죠. 16m로 뻗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무진이 되었어요. 40명이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조종석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지만 당연한 이유로 운전하기 위해 핸들은 교체됐어요. 원래의 접이식 계단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보잉 리무진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영해줘요. 놀랍게도 이것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1톤짜리 리무진을 빌릴 수도 있어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렴한 휘발유의 이용 가능성으로 자동차가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27년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뭔가 정말 고급스러운 걸 발명했어요. 부가티 로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동차 중 가장 고급스러워요. 길이 6.4m, 무게 3,000kg으로 오늘날 생산된 세단의 평균 무게의 거의 2배예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 전 세계의 경제는 큰 쇠퇴를 겪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호화로운 차는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럽의 왕족들도 그런 사치스러운 구매에 관심이 없었어요. 25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서 3개만 팔렸어요. 결국 7개만 만들어진 채로 생산 라인은 중단됐어요. 엔진 설계는 프랑스 항공기 엔진에 기반을 두었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커요. 하지만 부가티 로얄의 실패에 이어 나머지 엔진들은 프랑스 철도 시스템을 위해 새로 건설된 고속철도 차량에 재사용됐어요. 1930년에 발명가인 존 아키발드 퍼브스는 미래의 고속 차량이 될 것이라고 믿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죠. 존은 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이뤄내려고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로 달리는 외바퀴 차량인 다이너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이 3m 높이의 외바퀴는 격자철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무게는 약 450kg이었습니다. 운전석과 모터는 휠에 연결되어 장착되었어요. 처음에는 운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기댈 때만 방향 조종이 가능했지만 나중에는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들을 구현해냈어요. 시속 5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관심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8석으로 수정된 버전도 제작됐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자동차들 대신 고속도로를 덮는 거대한 바퀴에 대한 디자이너의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 말고 그걸 움직이는 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서일 거예요.